자, 녹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14, 15를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녹음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자, 14번, 15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처음에 딱 보면 많이 당황하죠. 근데 사실 이걸 보고 떠올려야 하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걸 뭐로 키워드로 인식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특징을 보시면 보통은 이제 이게 코시-슈바르츠 공식의 확장판인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것도 시반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는 이것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성립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게 성립합니다. 확장돼서요.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아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이 전체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3이라고 값을 특정해 버렸죠. 그러니까 얘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 공식이 떠오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처음 문제 봤을 때는 그 공식을 먼저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거의 x의 최대값을 물었고 이 세 개의 값을 미리 고정을 해버렸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 세 개의 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그때의 x, y, z의 값, g의 값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의 최대값인 거죠. 얘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 x의 최대값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까요? x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얘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것과 같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봐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시-슈바르츠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시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하나요? 그러면 당연히 y제곱 g제곱 들어가고요. 1제곱 2제곱. 왜 이렇게 하는지 그 키워드가 뭐예요? 나는 얘를 찾아야 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5고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얘를 알려주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안 알려주고 9-x제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의 제곱을 구하려고 얘를 최대 값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y 플러스 2g예요. 지금 옆에는 x가 들어가 버리니까 깔끔한 값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x가 들어가게 대입을 해주자. 그래서 얘는 다시 x 플러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이 넘어가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잘 풀렸다라고 생각이 드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x에 대한 부등식이죠. x에 대한 부등식이 내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45. 그래서 좀 전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분히 생각해서 푸실 수 있어야겠죠. 이런 문제가 한 번은 안 풀릴 수 있어도 여러 번 시도를 하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 다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 풀어주시면 3하고 2의 관계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하자면 이제 이런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는 한 번에 길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x의 최대값이다.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으로 뭔가를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발전해 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험 범위를 생각했을 때 코시-슈바르츠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산술기하 평균인데요.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면 곱에 대한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되죠. 또는 여기서 역수관계가 있거나,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코시-슈바르츠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차분하게 읽으시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 전개도라 했어요. 여기가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생김새를 대충 좀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겠죠.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요. 여기가 AB로 할까요? XY로 할까요? X로 해봅시다. 여기가 X면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X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 그럼 이제 루트 10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죠. 루트 10은 여기가 4X니까요. 제곱해주면 16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다. 문제에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하는 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이죠. 그 모든 모서리는 y가 4개 있죠. 4y겠죠. 4y. 그다음에 x는 8개 있죠. 8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x 플러스 4y의 최대값을 구해줘야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 그리고 얘네가 다 양수이고 실수인 걸로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찾아주시면 여기서는 코시-슈바르츠가 빠르게 떠오르네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뭘 주의하셔야 하냐.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죠? 여기가 문제죠.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얘를 픽스해 줘야 할까요? 자, 이 친구를 4x랑 2로 봐줘야겠죠. 이 친구는 4랑 y로 봐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이게 되고 얘를 제곱하면 이게 되니까 헷갈리신 분은 얘를 라지 x로 얘를 y로 보시면 여기가 x제곱 얘가 y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여기에 이제 4x의 제곱이라 16x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2랑 4로 들어가야겠죠. 여기 2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디어 10을 쓸 수 있게 되고요. 여기 내가 원하는 별표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많이 했죠. 10 루트 2 마이너스 10 루트 2